메이저리그 시애틀에서 오래 뛴 이치로 다들 잘 아시죠? 말 그대로 레전설인 이치로가 지난 1월 22일에 아시아 선수 최초로 MLB 명예전당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날 시애틀 영구 결번이자 명예전당 선배이기도 한 켄 그리피 주니어가 이치로한테 축하 인사를 건네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Just from one thing, you're bringing the sake. I expect a nice bottle of sake for both of us. 그러니까 나중에 만나서 사케로 축하주 한잔 하자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이 훈훈한 장면을 보면서 요즘 아무리 일본 위스키가 떴다고 해도 일본을 대표하는 술은 역시 사케구나 싶었거든요. 실제로 최근 세계 시장에서 사케 인기 정말 대단한데요. 사케가 미국에서 뜨고 있다라는 제목의 뉴욕타임스 기사를 보면요, 최근 10여 년간 사케 수출량 2배 넘게 증가했고요. 그 중에 4분의 1이 미국에서 팔린다고 하는데요. 근데 뭐 미국에서만 뜨고 있느냐? 그건 아니죠.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2020년부터 사케 수입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작년에는 2,635만 달러 역대 최고치 찍었거든요. 정작 일본 내에서는 사케 즐기던 세대가 고령화되면서 소비가 줄어드는 추세라고 하는데 해외에서는 관심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저는 주류탐험가 조승원인데요. 요즘 사케에 관심 갖는 분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사케 입문자를 위한 영상 준비를 했는데, 기초 지식 먼저 정리를 해드리기 위해 일본인 사케 소믈리에 선생님을 모셔서 사케의 매력 제대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본에 술 만드는 법을 전파한 게 백제 사람이다 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전통주 다큐멘터리에서 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일본 교토에 술의 신을 모시는 사가 신사라는 곳이 있는데, 이 신사에서 모시는 신이 누구냐면 백제에서 건너간 수수보리예요. 일본 역사서 고사기에도 수수보리가 응신왕에게 술을 빚어서 바쳤다라는 기록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사케라는 단어도 술의 신을 모시고 있는 이 사가 신사의 사가에서 나왔다라는 설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어떤 학자는 우리말 사키다가 변해서 사케가 됐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이건 뭐 사실 누가 알겠습니까? 어쨌든 사케라는 말, 일본에서는 그냥 술을 뜻하잖아요. 특정한 하나의 술이 아니라 맥주, 소주, 와인 등등 모든 술을 통칭하는 말이라서 일본 내에서는 우리가 사케라고 하는 일본식 청주는요, 니혼슈라고 분리해서 부르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사케가 아니라 니혼슈라는 말을 써야 한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 사케는 이미 국제적으로 일본식 청주를 가리키는 단어로 굳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작년 말에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사케 제조법이 등재될 때에도 유네스코 홈페이지에 SAKE, 사케 이렇게 표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제 공통어가 된 사케라는 말 쓰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다만 기억하셔야 할 게, 일본 내에서 일본 쌀로 만든 청주만 니혼슈라고 하기 때문에 아사히블루처럼 해외에서 만든 건 니혼슈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요즘도 사케를 정종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사케는 원래 정종이란 단어가 들어간 브랜드가 꽤 많은데, 그 중에 사쿠라 마사무네 앵정종이라든가 기쿠 마사무네 북정종 같은 브랜드가 일제강점기 때 크게 이탈하면서 사케 하면 정종이 됐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사케를 정종이라고 하는 건요, 소주를 진로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거라서 명확히 틀린 표현입니다. 자, 김 PD, 네. 지금 판매 중인 사케 중에 제일 비싼 거 얼마나 할 것 같아요? 한 2-3천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요? 2-3천만 원? 그 정도 할 수 있겠다. 구글 검색을 해보면요, 미자와 양조장에서 출시한 레이쿄 크리스탈 제로란 사케가 가장 비싸다고 나오는데, 500ml 한 병에 137만 5천엔, 우리 돈 약 1,300만 원에 달해요. 이건 왜 이렇게 비싼 걸까요? 네, 이름에 힌트가 있는데요. 크리스탈 제로에서 이 제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사케 만들 때 주조용 쌀알의 99% 이상을 깎아냈고요. 그러고 나서 남게 된 0.몇 %의 쌀로만 빚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쌀을 도정하고 남은 알갱이의 비율을 뜻하는 정미율이 0%라서 제로라는 이름을 붙인 건데요.
니자와 양조장에서는 2018년에도 무려 5,297시간, 그러니까 220일 걸려서 쌀알의 99.15%를 깎아내고요. 남은 0.85%의 쌀만으로 레이큐어 압솔루트 제로라는 사케를 만들어서 내놓기도 했는데, 와, 뭘 저렇게까지 하나 싶기도 하죠.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짐작할 수 있는 건요, 예외도 물론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쌀을 더 많이 깎아서 만들수록 사케는 더 비싸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유가 있는데, 쌀로 술을 만들 때 쌀알 겉면에 있는 단백질, 지방, 무기질 성분 등을 최대한 깎아서 제거를 해야 잔맛이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도정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요,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닷사 23 같은 경우엔 77% 도정하고 남은 23%의 쌀로만 만들어서 23이라는 이름을 붙였잖아요. 근데 77% 깎아내서 정미율 23%로 만들려면요, 정미 공정만 168시간쯤 걸린다고 해요. 그만큼 돈과 시간 많이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쌀을 얼마나 깎았느냐, 즉 정미율에 따라서 사케 등급도 나누는데요. 일단 라벨에 긴조, 한자로 양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으면 쌀의 40% 이상을 깎아내서 남은 쌀 알갱이의 비율, 즉 정미율이 60% 이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냥 긴조가 아니라 앞에 한자로 큰 대자가 딱 붙어서 다이긴조, 대음양이라고 적혀 있으면요, 이건 쌀의 절반 이상을 깎아내서 정미율도 50% 이하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많은 분이 헷갈리는 게 라벨에 정미보합이라고 표현된 이 정미율의 개념인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미율, 정미보합은 깎아낸 비율이 아니라요, 깎아내고 남은 알갱이의 비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정미율, 정미보합은 숫자가 낮을수록 등급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사케 만들 때 오직 물과 누룩 그리고 쌀만 썼는지를 따지기도 하는데요. 흔히 말하는 주정, 양조용 알코올을 전혀 섞지 않고 오로지 쌀로만 제조를 하면 순미, 즉 준마이라고 적어요. 그래서 긴조 중에서도 쌀로만 만들면 준마이 긴조가 되는 거고, 다이긴조 중에서도 쌀로만 만들면 준마이 다이긴조가 되는 건데요. 만약 라벨에 본조조, 한자로 본양조 이렇게 적혀 있으면요, 양조용 알코올을 섞었고요, 정미율은 70% 이하인 사케를 뜻해요. 또 긴조나 다이긴조 이런 말 없이 그냥 준마이라고만 돼 있으면 쌀을 얼마나 깎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 그냥 준마이에는 정미율 기준이라는 게 없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걸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양조용 알코올 넣지 않고 쌀로만 만든 준마이에는 그냥 준마이가 있고, 준마이 긴조와 준마이 다이긴조가 있죠. 양조용 알코올 첨가한 걸로는 쌀을 얼마나 깎았느냐에 따라서 혼조조와 긴조, 그리고 다이긴조가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특별한 제법으로 만드는 도쿠베츠 혼조조와 도쿠베츠 준마이까지 더해서 총 8가지를 특정 명칭주라고 부릅니다. 사케 만들 때 쓰는 양조용 쌀 몇 가지나 될 것 같으세요? 네, 일본에서는 술 만드는 쌀을 따로 재배를 하는데, 나달 크고 단백질 지방은 적은 이런 쌀을 규조 호정미, 술 만들기에 적합한 쌀이라고 하고요, 줄여서 사카마이라고 하는데, 사케협회 자료를 보면요, 이런 양조용 쌀 품종이 126가지나 된다고 해요. 물론 모든 사케를 이 양조용 쌀로 만들 수는 없고 일반 쌀도 섞어서 함께 쓰는데요, 그래도 정말 대단하다 싶죠. 아무튼 사케 만드는 첫 단계, 양조 쌀을 도정해서 깎아내고 그 뒤에는 셈이라고 해서 잘 씻은 뒤에 물에 푹 담가서 수분을 머금게 하고요, 그 뒤에는 1시간 정도 쌀을 찌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케장인 도지가 찐 쌀을 손으로 저렇게 확인을 하죠. 외경내연, 겉은 단단하고 안은 부드러운 상태인지를 직접 살피는 거예요. 이렇게 쌀을 찌고 나면 이제 누룩을 만드는데, 이 부분은 우리와 정말 많이 달라요.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병국 혹은 떡 누룩이라고 해서 단단하게 뭉쳐있는 그런 누룩을 써왔잖아요. 근데 습도가 높은 일본에서는 이렇게 만들면 안이 썩을 수가 있어서 누룩균을 쌀에 뿌려서 흩어지는 형태의 흑팀 누룩, 호지를 만드는데요, 저게 우리가 흔히 입국이라고 부르는 일본식 누룩입니다.
이렇게 이틀 걸려 누룩 만든 뒤엔 소량의 쌀과 물, 누룩에 효모를 넣고 대량으로 효모를 증식을 시켜서 밑술에 해당하는 주모를 빚고요. 그 뒤엔 주모를 바닥에 깔고 나흘 동안 물과 누룩, 찐 쌀을 3번에 걸쳐서 집어넣어서 겉술 발효를 하는데 이걸 바로 산단지꼬미, 3단 사입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인들은 이걸 사케 고유의 제조법으로 특히나 많이 강조를 해요. 그리고 발효 이후 여과와 살균, 숙성 공정은 용어 중심으로 그냥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선 사케에도 막걸리처럼 탁한 게 있죠. 침전물을 일부러 남긴 니고리 자케라는 게 있고요. 아예 술을 안 걸러서 니고리보다 더 걸쭉한 도브로쿠라는 것도 있는데 이 도브로쿠는 법적으로는 사케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또 대부분의 사케는 여과 마치면 숙성 탱크 넣기 전에 한 번, 그리고 탱크에서 꺼내서 병입하기 전에 또 한 번, 이렇게 2차례 저온 살균을 하는데요. 신선함을 유지하려고 살균 처리 전혀 안 하고 출하하려면 살아있는 술이라는 뜻의 생주, 남아자케가 되는데 아마 이 남아자케 드셔본 분 많으실 거예요. 그게 바로 열 처리 안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남아자케가 아니라 한자로 생저장, 남아초조라고 적힌 사케도 본 적 있으실 텐데 이건 숙성까지는 열 처리 없이 하고 나서 병입 전에만 한번 저온 살균한 걸 뜻하고요. 반대로 숙성 들어가기 전에 열 처리를 하고 병입 전에 안 한 건 남아츠메라고 하는데 이거 뭐 너무 복잡하면요, 남아자케하고 남아초조만이라도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끝으로 사케 중에서 숙성을 몇 년에서 막 10년씩 길게 한 것도 있는데 이런 장기 숙성 사케는 보슈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에서 오신 사케 소믈리에 유키 선생님 모시고 좀 더 깊은 내용을 알아볼까 하는데, 선생님 정말 오늘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제가 네. 유키 선생님 유튜브를 가끔 봐요. 감사합니다. 네. 인스타그램도 하시고 유튜브도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저 그걸로 막 사케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직접 모시게 됐는데 자격증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사케 네. 소믈리에 이제 자격증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키자키시, 네. 사카쇼. 네. 이게 정말 마스터 자격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 제가 좀 궁금한 게 이제 적혀 있을 때도 있고 안 적혀 있을 때도 있는데 니혼 슈도라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일본 주도. 네. 보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표현도 있고 카라구치, 야마구치 이렇게 이제 한자로 적혀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사케의 풍미를 좀 구별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쉽게 말하면 사케가 드라이한지 달달한지를 표현하는 수치거든요. 드라이하면 이제 카라구치. 맞아요. 드라이하면 가라쿠치고 달달하면 아마쿠치라고 아마구치. 표현을 해요. 네네. 알코올 발효를 길게 하면 할수록 당분이 적어지니까 드라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이하면 플러스, 맞아요. 달달하다. 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네. 풍미는 어떻게 이제 구별을 해요? 산도라는 게 맞아요, 산도. 있어요. 네. 네, 보통 니혼슈도랑 산도랑 같이 적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렇게 산도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많이 신맛이 네. 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음. 이렇게 산도라는 게 그러니까 사케에 좀 마디감을 가져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혀 있는 산도 수치가 높을수록 조금 사케의 마디감이 높은 경우가 많고, 사케는 도대체 어떤 잔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자노메 초코 같은 경우는 요거는 그러니까 사케의 색깔에 변질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잔이거든요. 보통 품평회 같은 데에서 사케를 뭐 제대로 좀 평가해야 될 때 많이 사용하는 잔이에요. 이거 마스라고 그러죠, 마스. 네. 아니 어떤 집에 가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가득 넘치게 따라주더라고요. 이건 왜 그렇게 따라주는 거예요? 이게 마스가 양을 재는 너구였거든요. 원래 사케는 180ml 여기에 확 짜서 판매를 했었어요. 근데 점점 뭐 시대가 흐르면서 이런 잔을 사용하게 됐는데, 그렇죠. 근데 이 잔으로는 180ml 안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안에 넣고 넘치는 것까지 해서 180ml 맞춰서 주는 문화가 생겼어요. 쫙 넘치게 해서 180을 딱 채워서 주는구나.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자카야 같은 데서는 좀 퍼포먼스나 서비스적인 부분이 좀 큰 것 같아요. 거고. 그리고 이런 와인잔을 사용해서 향을 좀 더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이런
와인잔을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시간입니다. 예. 테이스팅을 해볼까 하는데 오늘 유키 선생님께서 사케 입문자들이 요거는 한번 좀 맛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를 3가지로 골라주셨거든요. 어떤 사케입니까? 첫 번째 사케는? 그러면 첫 번째는 사쿠주로의 아카즈라라는 준마이슈예요. 요거는 약간 드라이한 사케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 나왔듯이 그 일본 주도가 플러스 12라고 많이 높게 설정. 대신 산도는 좀 낮은 편이에요. 산도는 낮고. 산도는 한 1.2 정도라서. 아 진짜 말씀하신 그대로네. 정말 드라이하고 다른 뭐 잔맛 같은 것도 없고 그냥 네. 굉장히 순수하네요 그냥. 어느 정도 감칠맛도 있어서 저는 사시미랑 같이 먹었을 때 약간 서로의 감칠맛 잘 올려지는 그 순간이 정말 마리아주가 장난 아니거든요. 아 오늘 안주가 없네. 제가 노량진에서라도 하나 사올걸. 자 선생님 두 번째는 어떤 거를? 네, 두 번째는 고zen슈라는 사케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나베부터 뭔가 좀 심상치 않네요. 오마치라고 하는데 살짝 단맛이 나는 쌀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드라이하긴 하지만 아까 드신 것보다 좀 더 과실감이라든지 단맛도 약간 있어서 아예 다른 스타일로. 아까랑 향 완전 다르죠. 봄이에요. 봄입니다. 이제 봄이 됐습니다. 꽃이 폈어요 지금 여기는. 와인으로 치면 샤도네 샴페인 같은 그런 좀 발랄하고 화사한 그런 향이 나고 약간의 단맛이 있는데 이게 거북하지 않은 단맛. 위스키 먹는 사람들 이제 피니쉬 얘기를 하는데 여운도 좀 더 긴 것 같아요. 요거는 튀김이나 파스타 같은 거랑 먹어도 잘 어울려요. 넘넘김이 생각보다 깔끔하잖아요. 그래서 느끼한 음식이랑 먹어도 입 안을 한번 헹구는 느낌으로. 요거는 20대 후반의 여성. 맞아요. 여자분한테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정말 여성분이 좋아할 것 같아요. 딱 이게 향을 맡는 순간 우리 김 PD가 좋아할 것 같아. 딱 보니까. 좀 더 나와서 한번 테이스팅 한번 해봐요. 이거 딱 우리 김 PD 스타일이에요. 유키 선생님이 추천하는 입문용 사케 세 번째, 시키시마? 네, 요거도 나마자케 중에서도 원주라고 하는데. 원주, 겐슈. 네, 맞습니다. 예, 물 전혀 안 탄 거. 그만큼 도수도 조금 높은데 약간 진하고 깊은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향이 좋네. 약간 나마자케 특유의 약간의 누룩향도 느껴지죠. 누룩향에다가 시트러스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 정말 요거는 제가 하나 사야겠어요. 이거 이거 맛있는데요 진짜. 그렇게 도수가 막 높다고 느껴지지도 않아요 되게. 이거는 여름. 네, 여름에 차갑게 해서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네. 일본 여행 요새 엄청 다녀오신단 말이에요. 잘 모르니까 그냥 유명한 거 골라온다고요. 그냥 다싸이, 구보다 아니면 뭐 하카이산 이거 골라오는데 이런 유명한 제품 이제 좀 지겹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일본 가서 좀 한번 살 때 눈여겨볼 만한 그런 게 있나요? 사실 사케가 워낙 종류도 많고 지역에 따라서도 그 판매하는 사케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뭐 하나 꼽아서 추천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그렇죠. 면세점에서 구매를 면세점. 하신다면 제가 추천하고 싶은 브랜드 2가지가 있는데 자쿠라는 브랜드랑 카모시비토 쿠헤이지라는 코에이지. 브랜드가 있습니다. 자쿠는 좀 주시하고 화사한 술을 만드는 화사한. 그런 연저장이에요. 사케 퀄리티도 좋고 그러니까 호불호 없이 드실 수 있는 그런 스타일. 쿠헤이지는 일본에 있는 연저장 중에서도 가장 빨리 해외 진출한 걸로 좀 유명하거든요. 프랑스에 있는 좀 유명한 레스토랑에서도 쿠헤이지 사케를 판매하고 있는 데가 많대요. 그래서 양식이랑 페어링하기 좋은 약간 와인 같은 뉘앙스도 가진 사케다 보니까 이것도 한번 경험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하나 요즘 일본 사케 트렌드를 좀 알려드린다면 네. 클레
크래프트 사케라는 게 있어요. 크래프트 사케. 네, 크래프트 맥주처럼 크래프트 사케라는 이름인데 아, 이게 원래는 사케가 쌀과 늙과 물 말고는 넣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부재료를 넣고 만든 사케예요. 변주를 막 하는군요. 그냥 네, 변형을 막. 맞아요. 해서. 그래서 허브나 과일 같은 것도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칵테일처럼 좀 약간 상큼하고 정말 새롭고 자유로운 사케?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쥬라기 월드! 오늘은 일본인 사케 소믈리에 유키 선생님과 함께 사케의 매력 탐험을 해봤는데 오늘 어떠셨습니까? 너무 재밌었습니다. 앞으로 좀 자주 나와 주실 거죠? 네,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자, 끝으로 소가 페루 에피스, 심지어 와이너리에서 겨울에 만든 그런 사케라고 하는데 이거를 한 잔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가 페루 에피스 한 잔 나누면서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와, 이 귀한 거를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와, 이게 사케예요, 진짜? 신기하죠? 와, 아니 정말 와 되게 와 저 진짜 개안을 한 것 같아요. 눈을 뜬 것 같아요. 이제 사케 애고. 와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